김일성한테 잘못 배웠던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강요한다? 국가폭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태영호 의원이 이 정리한 내용까지 따라와 주셔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어떤 희생과 억울함이 없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입장들이 분명히 밝혔고 내 마음 활짝 열어놨을 뿐이야. 제작진들이 토론계 유재석과 강호동이라고 아유, 욕먹어요. 지칭을 했습니다. 욕먹어. 자, 최강 강정위원,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아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연대와 호영과 탕평을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를 이끌고 당대표 내려놓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능가하는 매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노래 하나 부르겠습니다. 짠짠짠짠짠이야 황교안. 그래서 원래 계획은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원래 계획은 말씀 전체 제가 주도권을 쥐었으니까 조금 네, 알겠습니다. 하게 해주시죠. 윤여준, 최장집, 장하성, 금태섭, 장병원 이런 분들이 많이 떠났던 것을 보면서 만드는 당마다 다 망가뜨리고 우리 당으로 들어온 뻐꾸기 후보라고 제가 윤핵관표 공천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표라면 절대 당지 맡기지 않을 거니까 자, 한 명만 구조할 수 있다면 1번 나경원, 2번 장제원. 하나, 둘, 셋 들어주십시오. 나경원 의원이라고 만난 지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재미있었어요. 네, 예능적 요소 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TV 토론 중 MVP는 누군지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떤 분을 뽑았을지 김병민 후보는 대충 좀 감이 오긴 하는데. 후보에 무조건 볼 것도 없어. 김기현이야. 보겠습니다. 볼 것도 없어. 하나, 둘, 셋. 네, 역시 봐요. 볼 것도 없어요. 김성애 이거 진짜 의원이 의외인데요? 황교안 후보를 뽑았어요. 저도 제가 황교안 석자 이름을 네? 적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진짜 반전인데요? 예, 나와서 또 부정선거를 이번에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안 했습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네. 굉장히 공세적으로 태도도 취하셨고. 점잖게 생긴 양반이 색스폰도 불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네. 노래도 한 자락 이제 개그라고 따라 넣으시는 것도 재미있었고 네. 특히나 안철수 후보에게 공격을 좀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뻐꾸기 후보다. 국민의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바른미래당은 이게 정당을 깼던 역사들에서 쭉 반복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유튜버로서 김성애 옳은소리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옳은소리를 만들어서 제가 그 이름을 패러디해서 지은 이름이거든요. 네. 이게 황교안 대표가 제 방송을 보시는지 제가 항상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당을 깨워왔던 역사, 파티 브레이커 역사를 짚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딱 짚어주신 게 오늘 아주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흡족하시군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셨고 논점을 짚어서 싸운다는 점에서 좀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들켰습니다. 그 유튜브 PR 하려고 황교안 띄우냐고. 네, 그렇습니다. 걸렸어. 예. 뭐 잊어서 어쩌겠습니까? 다 했는데. 전혀 반전이 없는 김기현 후보 뽑아주셨습니다. 아니, 김성애 소장께서 말씀 다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지금 1등 후보잖아요. 네.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근데 황교안 후보를 꼽았다는 건 황교안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공격을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반전으로 치고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네. 저 자리에 꼭 꼽혀야 되는 세 글자가 사실은 천하람 후보거든요. 더 라이브 방송까지 안 하고 지금 방송 나가서 토론을 하고 있으면 네. 여기서 토론에서 되치기 한 방을 보여줬어야만 사실은 오늘 뭔가 대역전의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게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여론조사상 앞서가고 있는 김기현 후보가 선방한 토론일 수밖에 없다. 오늘 혹시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토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없으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다. 네네. 역시 해몽이 참 좋습니다. 1등 후보니까 뭐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방했다. 네.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합당합니다. 맞으면 유지만 잘해주면 네. 되겠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마음에 든 후보가 있다. O, 없다면 X를 하나, 둘, 셋. 두 분씩 갈렸네요.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할 리가 없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어려운 국정을 이겨낼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리라고. 대통령의 그 말의 무게는 정말로 엄중합니다. 그런 분이 이제 윤심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지키리라고 믿습니다. 아니 온 국민이 다 아시고 저희 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를 선호하시는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오히려 신뢰를 잃어버리신다.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이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관심을 끊고 간다 그러면 과연 그 집안이 온전할 수 있을까?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들에 대한 의견을 직접적으로 내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지기도 했는데 당대표 후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은 당연하다는 김기현 후보의 발언에 대한 감정가 다 적으셨죠?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4,720만 원 대 2억 7천만 원. 예, 2억 7천만 원. 당대표 1인당 이번에 선거에 들어간 비용이 예선 4천, 본선 5천이든가 하여튼 거꾸로든가 해서 도합 9천인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이 낭비됐다 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왜냐 지금 김기현 의원 말씀하신 거 100% 받아들여서 부부관계라고 하죠. 그러면 한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4명이 구애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선택권은 윤석열 대통령 혼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뭘 당원 투표를 하고 자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지난 2달간의 과정을 쭉 봐왔지만 하여튼 답정 너 김기현으로 가라는 것을 2달 내내 하고 있는데 뭐하러 나머지 3명 후보 들러리를 세워서 이 돈을 쓰게 만듭니까? 배우자를 뽑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스터디 카페에서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에게 자극되는 말, 긴장감을 높이는 말,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면서 함께 성장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는 김기현 의원의 태도에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선택받은 배우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매우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듣고 보니 그 부부에 비유한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듣고 보니까. 네. 네, 그 부부관계라는 게 사실 결혼할 때 당사자 간의 결혼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만큼의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당연하니까 대통령도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4,720만 원이 지난해 2022년도 결혼 비용 실태 조사를 하니까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4,720만 원 정도가 아유, 되더라. 재밌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보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올랐어요. 네. 이런 비용을 진짜 들여가면서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은 관심사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가 이 답변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했거든요. 네네네. 유심히 있다 얘기를 하기도 애매할 애매하죠. 것이고 없다 얘기하기도 없다고 하면 못하고 자기한테 손해고 또 애매하고. 그러니까 과정을 쓰기 위해서 결국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는 부부관계다. 네. 그 내용들을 빗대서 적절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결혼 12년 차 정도 되고 나니까 네. 부부관계가 썩 옛날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부부관계가 초기의 부부관계 또 나중에 부부관계가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항시 관심을 갖고 서로 잘 합을 맞춰가야 되는 관계라는 얘기를 애들어서 잘 표현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일리 있어요? 일리 있어. 아니 후보님. 네네. 금슬이 안 좋아요? 아니 뭐 또 좋아질 수 있죠. 좋아지길 바랍니다. 네. 부부관계는 계속 파도 같은 겁니다. 네, 네. 예. 뭐 가능한 얘기고요. 당과 대통령이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지. 지금까지 당정 분리론이라는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집권 여당이 대통령과 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은 집권 여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당대회가 이제 한창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대표론 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도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참 뭐라고 할까 이 명예직이 아닌 것은 당직을 맡지 못한다라고 그 국민의힘 당원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마세요. 아예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세요라는 선을 그어놓은 내용인데 네. 이걸 거꾸로 해석해서 명예직으로 들어와서 내가 명예직 당대표를 맡으면 예를 들면 새로 윤석열 대통령이 흡족해 하시는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매주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는 대통령실에서 하지 뭐 내가 주재할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당정 일치, 당정 혼연일치, 당정 융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 공산당의 총서기를 맡고 있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북한 조선노동당의 총비서라는 그 우두머리 역할을 맡고 있거든요. 이게 당정이 융합이 돼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사에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공에 대한 메시지만 좀 접으시고 중국과 북한식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좀 당당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네. 색깔로는 안 됩니다. 그런가요? 색깔로는 안 돼요. 네. 웃기려고 했습니다. 아, 네네네. 일단은 집권한 초기에는 어렵게 국민들께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졌으면 책임감을 갖고 당과 정부가 한뜻으로 나아가게 되는 게 기본일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갖고 당과 정부가 모든 것들을 다 함께한다는 뜻은 아닐 건데 정치적인 공세가 너무 세게 들어오니까 네. 당정 분리가 아닌 당정 일치가 가야지 이 주장들이 막 맞부딪히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아, 강조하는 차원에서 조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명예대표론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었다라고 또 진화되는 과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선을 긋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분명한 것은 정당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뜻과 이상을 가지고 집권하고 정부를 출범시켜서 그 뜻을 펼치는 거니까 그 힘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네. 대신 잘못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당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네. 기본적 얘기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약간 좀 네. 공교로운 게 지금 전당대회로 당 대표를 뽑고 있는 와중인데 갑자기 이게 뭐 어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명예대표 얘기 모르겠어요. 나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던 배경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어요. 나왔던 배경을 보게 되면 당정에 대한 과한 분리.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매우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전당대회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꽤 커지고 있는 거라 그런 부분 속에서 중간에 그 중간 지점 조율점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고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혹시 알아요? 이게 며칠 전에 장제원 의원이 당정 일체론을 꺼내 들었잖아요. 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나온 이야기라는 점 일단 하나 짚어봐야 네. 되겠고요. 이 발언에 불을 지핀 사람이 누굽니까? 이철규 의원이죠.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윤핵관 중에 한 명입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지역별로 이렇게 네 분이 계시는 윤핵관들 중에서 사이가 누구누구 좋은지를 맞춰보면요.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이 사이가 좋고 장제원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가깝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장제원 의원이 토스를 하고 그걸 이철규 의원이 내리쳤는데 반대쪽에서 김기현 심판이 아웃을 외친 상태인 겁니다. 왜냐하면 당정이 딱 이렇게 융합돼야 된다고 말했더니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부부관계 정도로 하자라고 했고 오늘 김병민 후보님께서도 딱 이런 정도 스탠스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김기현 의원은 이 말씀이 조금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김기현 후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연대의 장인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그 시초가 김장연대였잖아요. 장제원 의원. 네. 근데 오늘도 이제 토론해 보니까 나경원, 장제원 중에 누구 구할래 했더니 나경원을 구한다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한테는 아무런 직도 주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이거 뭔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죠. 첫 번째 말씀하셨던 것은 그 얘기를 듣고도 덜 섭섭해할 사람, 나랑 더 친한 사람을 진짜 제외하기 편. 마련이고 두 번째는 이미 장제원 의원이 먼저 가이드라인 제시했죠. 나는 안 할 테니까 부담 없이 가세요. 사무총장 안 맡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이 이제 보조를 드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 사이가 지금 약간의 뭐 이런 무리 있을지 몰라도 삐그덕게는 정도까지 안 갔다고 봅니다.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었다. 네. 네. 그 왜 TV 광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움직였어요, 이번에? 근데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그 움직이는 과정이 특정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아니라 네. 당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당심에서 꼭 필요한 게 나경원 전 의원의 마음들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토론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당심은 나경원 의원이에요? 아니요.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갖고 있는 표에서 플러스 알파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대회 제왕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연대 장인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역할들을 했던 거고 네. 장제원 의원은 앞서 잘 설명하셨던 것처럼 이미 장제원 의원, 이철규 의원 등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너무 한쪽에서 거칠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면 여기에 맞서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의 정치 기본적인 골격들이 움직이고 역할 있다 분담이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 올라가면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도 관심들이 많습니다. 궁금하네요.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네.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38.6 대 29.8. 천하람 후보도 매섭게 추격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TV 토론이 이제 막 끝났잖아요. TV 토론을 보고 나서 당원들의 마음 좀 움직였을까요?
저기서 크게 움직일 만한 변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뭔가 강력한 한 방이 나오거나 누군가가 완벽한 실수를 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토론을 보면서 딱히 확 떠오르는 장면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별 흐름은 없. 동의하시죠? 예, 저도 뭐 거기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뭐 천하람 후보가 상당히 좀 센 워딩이나 혹은 부딪히는 장면들을 만들어내길 기대했었는데 네. 더 라이브 안 나오고 저런 방송 나올 정도는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네. 예. 근데 이제 더 라이브를 희생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는가 오늘 토론이 좀 아쉬웠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 당원동지 여러분,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의 한때 몸 담궜던 사람으로서 용서를 빕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인데 저보고 사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무엇이 망언이고 무엇이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는 역사이고 진실은 진실입니다. 태용 의원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네. 출마한 후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행사장에서도 지난번에 갔었죠. 갔었습니다. 네. 4.3 추념식에. 이 대통령의 뜻에 아주 반하는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인 국가관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소양과 국가관은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4.3에 대한 평가는 정권을 바뀌어가면서 많이 달라졌던 측면이 있죠.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4.3 폭동이라고 해서 빨갱이들이 나와서 그걸 일수하고 척결하는 거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런 역사적 논쟁이 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직접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김일성 정권하에서 김일성한테 잘못 배웠던 초중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을 지금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저분이 누가 도대체 아파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태용호 의원의 주장대로면 너희 할아버지가 김일성의 조정을 받아서 빨간띠 두르고 우리 양민들을 학살하려다가 군경에게 희생당한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 이 얘기랑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이야기를 이해를 아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4.3 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배경 속에서 열렸던 것이고 어쨌거나 거기서 국가폭력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까지 하고 있는 마당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역사를 이만큼 정리했으면 지금이라도 태용호 의원이 이 정리한 내용까지 따라와 주셔야죠. 사법부에서도 명예회복 관련한 선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도 제정이 됐고요. 저는 앞서도 이제 우리 당정 일치 뭐 이런 걸 주장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또 당선이 되고 난 다음도 제주 4.3에 관해서 끊임없이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어떤 희생과 억울함이 없도록 국가적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고 있는 정당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도 관련된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당 차원의 입장은 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주도당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중앙당이 건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중앙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우리는 선거를 치르면서 정권을 국민께 약속하면서 창출했는데 그때 했던 후보 시절부터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했던 수많은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황교안 후보도 지금 뻐꾸기 후보라고 면전에서 강력하게 공격하던데 한마디 좀 태용호 후보한테 시원하게 해주세요. 저는 네거티브하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네거티브예요? 이번에도 김기현 후보와 함께 제주도를 찾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유족회를 만나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역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고민의 깊이들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제가 이 일에 대해서 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한 마디 두 마디씩 정치권에서 이 얘기를 얹기 시작하는 순간 이 뉴스가 엉뚱한 방향으로 더 불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거듭 다시 한번 어쨌든 중앙당에서는 입장 정리가 되면 거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합니다. 또 기다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요거 뭐 짧게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뭐 청구할 것이다. 뭐 이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영장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지만 도대체 이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하는 건지 첫 번째 출석했을 때부터 다음날 아침 신문마다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라는 얘기를 너무 반복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는 기소장으로 얘기를 해야죠. 자꾸 네.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내용을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뇌물을 받았으면 그 증거를 들고 나와서 입증을 하길 좀 바랍니다. 또 당에서 그 부분을 보고 체포동의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이런 언론 플레이 양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 정도로는 제가 보기에는 가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시종일관 답정 기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정 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경우에 이것을 부결하기 위한 논리들을 꾸준하게 쌓아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구속영장이 실질적으로 청구되고 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법원이 해야 될 기회조차 박탈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탄으로 막았었다라고 하는 비판, 과연 민주당이 피해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Stay